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농막에 물이 없다면 정말 불편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가능하죠. 따라서 주변에 상수도가 있다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을 근처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지하수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노하우 및 경험담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농막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앞서 어떤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전체적인 농막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한 영상을 일전에 보내드린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사 및 농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연결이 가능한 토지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 특히 농지의 경우는 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하수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업체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지하수 개발을 하는 업체는 그 지역 업체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믿을 만한 업체를 수배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또 토지 주변 동네 분들에게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색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지하수 개발업과 한일펌프 대리점을 병행하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역시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에 지하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꼭 지역 업체에 문의를 해보면 그 가능성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의 경우 100% 개발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의 지하수 개발 현황을 근거로 개발하고자 하는 땅 아래에 지하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불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답답했는데 지하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 나중에는 왜 처음에 그렇게 말씀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지하수 업체는 지하수 개발이 안 될 경우 아니면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서 찾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저렴하기보다는 신뢰가 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업체를 만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번을 알려주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소공, 중공, 대공 어떤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는 다행히 소공으로 가능할 수 있겠으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 수중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최초 저희의 견적은 250만원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모든 인허가를 포함한 견적이었고 펌프가 혹시 수중 펌프일 경우 30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중 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깊이에 따라서 펌프의 능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견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지상 펌프가 있고 제트 펌프 그리고 수중 펌프 이렇게 펌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펌프의 용량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굴착, 지름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 소공입니다. 소형 관정으로 통상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농사 지을 땅에 가보면 소형 관정을 하나씩은 대부분 개발되어 있는데 이를 소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이 대체적으로 200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다만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지역은 건수라서 가뭄이 들거나 빗물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경우 쉽게 말라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개발했을 때 원하는 물량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정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공입니다. 준공과 대공의 차이는 좀 애매한데요. 어떤 업체는 100에서 150mm의 굴착 지름도 대공으로 분류하기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굳이 구분한다면 굴착 지름과 굴착 깊이 외에 안반을 뚫고 파고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반을 뚫고 몇십 미터를 더 내려가면 안반층에 의해 깨끗한 지하수가 고여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한 음용수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반을 뚫기 위해서는 장비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과 대공의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준공과 대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비용은 400에서 800만 원 정도로 준공부터는 업체와 지역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공입니다. 굴착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100m 이상 파고 들어가면 안반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원하는 경우 대공을 많이 찾습니다. 또 소공 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대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공 비용은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아주 비싼 게 단점입니다. 또한 100m 이상 굴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중 모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소공 개발이 가능하였고 물도 잘 나왔는데요. 그 과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 굴착만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컨택한 지하수 개발 업체는 펌프와 그 외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설치해주는 업체였습니다. 이렇게 차량으로 굴착하는 기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혼자서 오셨고요. 처음에 만나서 계약한 업체 사장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맥을 잡는다고 이렇게 저희 토지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신기가 있어야 수맥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잡은 위치가 물이 나오기는 했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수맥 탐지봉을 들고 한 10분 정도 돌아다니셨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토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더니만 토지의 구석만 물량이 많다고 하셔서 장비를 그쪽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장비를 먼저 안착시키고 반나절 정도 굴착을 하니 물이 나오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 수공으로 가능했으며 물량도 넉넉해서 큰 문제가 없이 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경우 외부로부터 오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정 위를 차폐해야 하는데요. 저희 쪽은 콘크리트를 덮어 씌워주셔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 개발은 하루 만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지하수 펌프 가동을 하기 위한 전기 연결이 늦어져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은 전기 설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꼭 맞춰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하수 개발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경험담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와 잘 상담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